투자 목적이다. 3억 정도가 있다. 네. 평택 그리고 동탄, 군포, 그래도 동탄. 네. 동탄, 광명. 서울, 경기, 인천에 계시는 분들은 부동산 접근하실 때 요즘 같은 시기에 좀 챙겨봐야 될 거, 좀 접근해야 할 때 포인트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집값이 많이 올랐고, 네. 오르니까 사람들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주택이 없던 사람들이 어디에 열광하냐면 집값이 분양가 상한제로 싸게 나온 분양에 열광을 해요. 청약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쵸. 예. 왜냐하면 되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분양권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드릴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이 한 최소 65점 정도 이상 있어야지 진입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나올 것 중에서 송파 쪽에 나올 게 좀 있어요. 강동에도 뭐 이제 둔촌 주공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지만은 송파 쪽에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이게 처음 들어볼 건데 지금 없어진 법인데 이미 진행 그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지에 대해서는 그걸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송파에 거여마천하고 거여마천 위에 있는 문정동 쪽에 네. 단독주택 재건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그쪽에 물량들이 또 나올 수 있어요. 거기도 주목해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네. 송파 쪽은 그쪽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송파 같은 경우는요 개발 압력이 지금 삼성에서 강남의 삼성에서 이어져서 잠실까지 이어지는 개발 압력이 있고요. 그리고 잠실 자체도 지금 그 잠실주공 5단지라든지 굉장히 개발 압력들이 세게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아래쪽으로는 이제 위례가 있고 옆으로는 수서 역세권이 있고 뭐 지금 뭐 성동구치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중간 빼고 겉으로는 가격들을 올릴 수 있는 압력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 동네만 조금 구도심으로 있어서 거기는 지금 이 단독주택 재건축뿐만 아니라 뭐 미룡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 아파트들이 재건축들이 절차를 시작하거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요. 더 좋아지니까 그쪽에 이제 분양권들이 비록 지금은 동네가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나오면은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당장 이제 올해나 내년 초 정도에 나오는 물건 중에서 그런 송파 쪽도 한번 주목을 해보는 게 필요하고요. 네네. 송파 이런 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죠. 되는 예. 거죠. 그리고 송파 말고 이제 강북 쪽으로 가면은 장이동에 4구역, 6구역 이 있어요. 네. 거기도 이제 뭐 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푸르지오에서 시공사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진행되고 네네.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분양이 뭐 언제 나올지 모르지만 빠른 시간 내에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내가 집이 무주택자이면서 점수가 65점 이상이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네. 기다리셔도 돼요. 만약에 분양권에 접근하는 포인트는요 점수가 높아야 돼요. 지금은 무조건. 물론 뭐 지금 경기도에 과천처럼 추천제라든지 위례는 아니죠. 뭐 이번에 했던 그 가밀 같은 경우도 추천제가 있고 그리고 별내자이라고 남양주의 별내자이도 그 초역세권이고 별내의 초역세권인데 네. 거기에도 추천제가 있어요. 인천은 좀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인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구축에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네. 첫 번째는 제일 그래도 가격 여력 상승 여력이 있는 데는 연수구예요. 연수구 안에 포함된 게 송도가 있잖아요. 송도 안에서도 구축 아파트들은 아직 가격이 싸요. 그러니까는 연수구는 가격이 너무 비싸서 들어가지 못하는 몇몇의 아파트들이 있는데 그런 신축만 고집하지 말고 신축이나 교통 호재의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네네네. GTX라든지 이런 포인트 있죠. 그런 포인트를 잡고 연수구 쪽에 용적률이 낮은 기존 아파트, 네. 뭐 동춘동이라든지 뭐 동막역 주변이라든지 뭐 지금 이런 주변에 괜찮은 데가 있고 그리고 인천은 뭐 부평이라든지 네. 이런 아파트들도 구축이랑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들 아직까지 들어가도 돼요.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지만은 그만큼 오른다는 게 아니라 아직까지 들어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라는 의미로 접근하시면 돼요. 사실 저희가 이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네. 이거는 부동산이나 뭐 금융상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이왕에 나의 소중한 돈을 투자를 할 거면 가장 많이 올라갈 때를 하고 싶거든요. 그게 그렇죠. 궁금하실 건데 이게 바로 그거예요. 저번에 네. 센터장님이 비교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가장 많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는
돈이 많이 투입되거나 네. 얼마나 올라갈지 몰라요. 네. 그러면은 내가 있는 범위 내에서 수익을 상위권으로 갈 수 있는 데를 찾는 거지 최상위권이 어딘지를 찾는 거는 되게 어려워요. 변화에 따라서 다르니까.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런 기준을 세워요. 만약에 인천 같은 경우는 교통 호재라든지 용적률이 낮은 구축 아파트에서 메인 지자체로 들어가는 거, 아까 뭐 부평구라든지 아니면은 그 연수구라든지 뭐 네, 이런 네. 식으로 들어가는 게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인천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이제 포인트를 잡고 가시면 되고, 그리고 뭐 이제 인천 말고 경기도권으로 얘기를 하면요, 경기도 전체보다 남부 쪽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경기도 남부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네. 광명은 교통 호재랑 그 다음에 신축이 예비 신축들이 둘러싸여 있는 주변의 구축 아파트들도 괜찮아요. 근데 광명 말씀만 죄송합니다. 이미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진행형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진행형의 신축 아파트 주변에 구축들이 틈틈이 끼어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 아파트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신길 뉴타운에 한화 아파트라는 한화 꿈의 글이 있는데 거기도 신축이 둘러싸여서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부가현 뉴타운의 럭키나 두산 같은 경우도 신축에 둘러싸여서 되게 많이 올랐고, 네. 아이언 뉴타운에 있는 염리상록도 신축에 둘러싸여 있는데 구축이 딱 있으니까 많이 네. 올랐어요. 마찬가지로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도 신축으로 딱 둘러싸이는데 몇 개가 지금 그 구축들이 입지 좋은데 박혀 있는 게 몇 개 있거든요. 마치 알바끼처럼. 예, 마치 알바끼처럼. 그런 데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구축이라고 무조건 회피할 이유는 없는 거네요. 회피가 아니라, 그쵸, 그 신축이 오르고 구축이 키 맞춤을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진보하고 있고 호재가 있고 신축이 둘러싸이는 여지가 있으면은 들어가셔도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예전에 제 지인이 안산 사는 지인이 있는데요. 무슨 역이었대? 하여튼 어떤 전철역이 생겼나 봐요. 네. 근데 자기네 집은 구축인 거예요. 한 2000년도 쯤에 지어진 집인 거야. 한 20년 됐죠. 네. 그리고 신축이 들어왔는데 네. 신축은 계속 올랐대요. 아, 예. 근데 자기네 집은 진짜 이사 비용 정도 네. 올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서 누가 부동산은 땅값이래, 이 땅이나 우리 땅이나 별 차이 없는데 구축과 신축의 차이 아니냐 이러면서 되게 하소연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뭐냐면요, 신축도 집값은 떨어져요. 네. 그리고 구축도 집값은 떨어져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지금 땅하고 집하고 같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신축은 신축이 된 시점부터 감가상각이 돼요. 건물에 대해서는 그쵸. 계속 떨어지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거를 보합하는 게 뭐냐면요, 땅값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비슷한 지역에 있으면은 구축도 오르는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네. 케이스가 그런 거예요. 구축이 오르는 타이밍과 간격들은 신축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같이 이렇게 대세 상승에는 같이 오르지만요. 네. 대세 상승이가 아니거나 그런 뭐 조정장이거나 아니면 조금 상승하는 장에는 그 이격 거리 간격이 있단 말이에요. 온도차가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거를 조금 못 견딘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친구가 좀 아쉬운 부분들이 네. 타이밍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뭐 이제 남부 쪽 제가 얘기하면은 뭐 기준들을 그냥 제가 뭐 세세하게 아파트 이름은 얘기는 하진 않을게요. 근데 광명에는 그런 아빠 포인트를 좀 가져가시는 게 되고, 그 다음에 뭐 군포라든지, 네. 그 다음에 안양, 그리고 의왕도 괜찮아요. 수원, 용인. 다 이제 그 기준들이 다 달라요. 뭐 세부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지역이 궁금하세요? 저는 동탄. 동탄요. 예, 동탄 같은 경우는 신축이 있기 때문에 이제 12월 달까지 분양이, 뭐 내년 초까지도 분양이 되는 게 있으니까 네. 분양권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고, 이미 거기는 가격들이 많이 올랐어요. 네. 왜냐면은 이 동탄이 오르는 건 그거예요. 동탄이 사실은 뭐 안양이나 의왕이나 뭐 군포보다는 훨씬 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울로 접근하는 게 되게 용이해졌어요. 그러니까 네네.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적으로 얼마나 빨리 서울에 도달할 수 있냐가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네. 근데 동탄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을 단축시키는 부분이 있고, 플러스 신축들로
나오는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네. 접근성 때문에 교통과 신축 때문에 가격들이 오르는 거예요. 거긴 뭐 GTX GTX 이런 노선이. 것도 얘기 예. 되게 많고. 그리고 인동선도 들어오고요. 인동선이 뭐예요? 예, 그 인덕은 동탄선인데 네. 사실은 이거는 파급력은 뭐 월판선이나 신안산선처럼 파급력은 있진 않은데 네. 그 결국은 안양에 있는 인덕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바쳐 네, 붙어 네. 있는데요. 네, 네, 네. 그쪽까지 도달하고 환승을 할 수 있는 어떤 여건들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동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하남 같은 경우는 교통하고 입지랑 그 다음에 신축들이 예비 신축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으로 기준을 세우시고 제가 아파트를 일일이 다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이걸 말하면은 또 네. 시세 교란이 된다 해서 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예전에는 맞아. 예전에는 제가 뭐 이렇게 말했는데 요즘은 힌트만 주고 있어요. 힌트가 주고 상담이 오면은 이제 이게 뭐 이제 카메라가 꺼진 거니까 그쵸. 재정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저도 그 얘기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유튜버 분들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시세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단속하겠다 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제가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은 네. 기준만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요. 그 수원도 교통이 GTX 노선이랑 그 다음에 GTX C 노선이랑 네. 신분당선, 분당선 그 주변과 삼성 주변, 메탄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가격들이 예비 신축하고 연결이 돼서 가격들이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준을 세우고 저는 항상 봐요. 그런데 경기도 남부 전역이 모두가 다 오른다는 아니지만요. 모든 지역에서 오르는 물건들은 다 있어요. 소장님 저 네. 질문하십시오. 질문하십시오. 네. 평택이 네. 한창 뭐 삼성전자가 들어간다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거기는 좀 어때요? 평택 같은 경우는 도시기본계획에 보면요 인구 계획을 굉장히 높게 측정을 해놨어요. 네. 근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조심해야 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조심해야 된다. 예. 가격들은 오르겠죠. 안정화가 되면 조금은 네, 오르겠죠. 네, 근데 네. 수도권의 최상단의 남부권보다는 가격들이 네. 오르진 않아요. 네. 근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요. 그 동탄과 좀 비교해서 봐야 돼요. 동탄 같은 경우 물량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냥 투기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경매로 물건을 내놓는 경우가 많았어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물량이 많으면은 전세가가 빠지거든요. 그쵸. 전세가가 빠지면은 내가 그 전세가를 좀 높게 받고 그다음에 내 돈 좀 보태가지고 갭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구 배분도 많고 그 주변에 개발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네, 네. 지제역 주변도 그렇고 네. 지금 고덕 국제신도시도 그렇고 그래서 인구에 대한 공급 물량들이 폭탄적으로 거기는 나오기 때문에 네, 네. 조금은 투자 목적으로 간다면 반대. 하지만은 실거주로 5년 이상 가겠다. 그럼 찬성이에요. 네. 그 죄송합니다면은 투자 목적은 왜 반대? 그리고 투자- 실거주는 왜 괜찮은지 5년은 또 무엇인지 설명 좀. 좀 실거주 몰라서 뭐 예. 궁금해서. 실거주 목적으로 5년 정도가 지속되면은 평택이 안정화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돼요. 가격이. 근데 그 이전에 그냥 투기 목적으로 갭 투자를 했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전세가 집이 한 3억 5천짜리인데 네. 뭐 전세가를 나는 생각을 한 거는 한 2억 8천 네. 생각했어요. 네. 근데 이게 한꺼번에 들어오면은 네. 전세가가 2억으로 될 수도 있고 그쵸. 1억 초반으로 될 수도 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럼 재정 계획에 문제가 생기고 혹시나 그런 그 물건들을 뭐 이제 갭 투자로 지금 규제 때문에 좀 불편하긴 하지만은 한 두세 개를 샀어요. 네. 그러면은 그거 자체가 내가 재정적으로 메꾸지 못하는 상황이 부담이 될 생겨서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투기 온전히 투자의 목적으로 내 재정에 대한 범위 내에서는 상관은 없고 그 네. 범위 내에서 5년 정도의 가격 안정화, 전세가라든지 매매가의 안정화가 될 때까지 들어가는 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온전히 내 재정을 좀 무리해서 들어갔다면은 네, 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동탄에서 그래서 예전에 65채인가 66채를 네. 사가지고 경매로 다 넘긴 사례가 있었어요. 네, 60 몇 채요? 네, 60채 이상을 샀었어요. 이건 신문에 진짜 났었어요. 집 장사하시는 분이네. 그렇죠, 개인이에요. 근데 그렇죠. 야, 개인이에요? 근데 전세랑 그걸 이용해가지고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네. 공급이 폭탄이 되니까 전세가가 낮아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네. 들어가야 되는 투입할 돈이 많으니까 그거를 그냥 경매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구나. 네, 그럼 소장님 저 이런 거 한번 해보죠. 저 왜 연예인들 보면 네.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되게 이제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네. 들어서 뭐 우리 뭐 네. 김태희, 전지현
네. 그러면 뭐 누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투자 목적이다. 네. 투자 목적인데 금액은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돈이 네. 뭐 한 3억 정도가 있다. 네. 그럴 때 투자하는 지역 대상이 평택 그리고 동탄. 동탄. 네. 좋습니다. 동탄 1승. 자, 그러면 동탄 다음에 네. 동탄, 군포. 그래도 동탄. 그래 동탄. 네. 동탄이 지금 셉니다.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동탄, 광명. 광명. 네. 여러분 광명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광명이 지금 가장 핫한 부분이 있나 봐요. 아유, 광명이 핫한 지역 중에 하나고요. 사실은 네. 경기도 남북구는 다 호재인데 네. 그 호재라고 지역이 전체가 호재라고 물건이 호재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러프하게 지역을 보고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물건에 대한 방향성도 잡고 들어가야 돼요. 처음엔 지역을 보고, 그러니까 네. 숲을 보고, 네. 그 다음에 나무를 보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뭐 안양, 그 다음에 성남 네. 다 괜찮아요. 그 다음에 네. 성남 안에서의 분당, 네. 그 다음에 군포, 의왕 같은 경우도 그 지금 내손동 쪽이나 이런 데는 되게 비싸긴 한데 네. 앞으로는 오전동이 또 좋아질 거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그 이제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금 짚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지역의 가치를 판단하고 네. 그 지역에서 제일 비싼 데를 들어가는 건 좋은데 네. 앞으로 진보할 어떤 호재들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게 그거예요. 의왕 같은 경우는 내손동 같은 경우는 뭐 이제 과천하고 붙어 있고 교통이 좋아지고 네, 월판선 인동선이 들어오니까 와 이게 괜찮다 해서 가격들이 뛰었어요. 그런데 오전동 같은 경우는 뭐 인동선이 들어와요. 별로 안 좋지만은 네. 그쪽이 신축으로 나중에 다 변화된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요. 교통과 신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역을 무조건 좋다라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그 타이밍을 봐야 되고 그 주변의 변화들을 큰 폭으로 변하는지 작게 변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는 게 좀 필요한 네. 거죠.